안녕하세요. 썰사남에 처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딸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딸 시집보낼 생각하니까 아빠 마음이 참 요상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닌 것이 보내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딸 참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귀하게 키웠는데 믿음직한 좋은 사람한테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주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 꾸리고 잘 살면 좋겠네요. 키운 것도 곱게 키웠지만 이 귀한 딸 하나 보자고 어찌나 노력을 하고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딸을 가졌을 때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적어서 사연을 보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장사를 하셨습니다. 시장에서 냄비, 그릇, 주걱 같은 요리 기자재 파는 일을 하셨습니다. 가게도 꽤 큼지막하고 오가는 사람은 많은 장사가 잘 되는 가게였습니다. 여느 시장이 그렇듯이 시장의 꽃은 맛있는 먹거리잖아요. 족발, 김밥, 떡볶이, 국수, 부침개 등등 저희 시장에도 그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거기 사장님들이 다 저희 가게에서 도구들 사갔으니 안 될 리 만무했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쭉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제 아래로 남자 동생이 하나 있는데 둘이 맨날 학교 끝나면 시장으로 출근하다시피 갔었더랬죠. 가면 어머니 손 붙잡고 시장 돌아다니다가 아주머니들이 주시는 맛있는 거 얻어먹고 했습니다. 인심 좋고 후하던 시절이라 동생이랑 둘이 진짜 많이도 얻어먹었네요. 아유, 뭘 또 주고 그래. 얘네 저기서 한참 얻어먹고 왔어. 아이고, 한참 먹을 땐데 그럼 더 먹어야지. 준남이랑 충구 많이들 먹어라. 나 원참.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가게 와. 내가 우리 그이한테 말해둘게. 싸게 주라고. 아이고, 누이 좋고 매부 좋네. 전 어릴 때부터 이런 시장의 인심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도 허구한 날 시장을 돌아다녔더랬죠. 매번 얻어먹진 않았고 친구들하고 운동장 뛰어놀다가 가서 국수 한 그릇씩 사 먹고 떡볶이랑 순대랑 시켜서 먹고 그랬습니다. 그럼 제 얼굴 아시는 아주머니들이 음식을 배로 양껏 퍼다가 주셨고요. 그 덕인지 중학생 때 키가 엄청 크기도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딱히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다가 시장 가는 게 전부였으니까 부모님 가게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앉았다가 일어나시는 걸 힘들어 하셨거든요. 학교 끝나고 가서 높이 있는 물건들 좀 내려드리고 청소도 한 번씩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시장이 주말에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도 웬만하면 어디 안 놀러 나가고 가게 나가서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용돈 받고 그걸로 게임도 한 판씩 하고 그러면서 지냈고요. 그러다가 19살 때였습니다. 주말에 가게 나갔다가 좀 한가해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시장 안을 구경 다니고 있었습니다. 날이 좋아서 그런가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눈 감고도 다닐 만큼 익숙한 길들을 흥얼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처음 보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화만두? 시장밥 10여 년 차 딱 느낌이 왔습니다. 사장님이나 사장님의 자녀 이름이 진화구나. 옛날엔 그런 가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슬그머니 그 앞을 지났는데 아직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다음에 와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흘렀고 주말에 저는 그 만두집을 다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명절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저 멀리서 연기가 폴폴 나더군요. 냄새를 맡아보니 만두가 틀림없었습니다. 벌써 손님들이 있는 건지 그 앞에 사람들이 꽤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만두를 좋아하거든요. 특히 왕만두요. 아버지한테 받은 용돈도 있겠다. 출출한데 왕만두나 사야겠다 싶어서 줄을 섰습니다. 잠시 뒤 제 차례가 되었고 왕만두를 주문하려고 고개를 든 순간 저는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제게 묻는 여자가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제 또래 정도로 보였는데 이 동네에서 볼 수 없었던 마치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만큼 예쁜 여자였습니다.
머릿결도 엄청 곱고 눈도 동그랗고 쌍꺼풀은 또 어찌나 진하던지요.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 예쁜 여자는 처음 봐서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만두의 뿌연 연기 때문인가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저 뭐 드릴까요? 왕만두. 네, 감사합니다. 여자가 준 왕만두를 들고 가게로 돌아가는 길에 수도 없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제부터 만두 먹을 일이 많겠다 생각하며 뜨거운 만두를 입안에 넣었습니다. 얼마 뒤 근처 여자 고등학교에 무지하게 예쁜 전학생이 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소문을 듣는 순간 그 여자애구나 라는 직감이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평일에 만두가게에 갔었는데 그 여자가 소문의 여자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날 말이라도 걸어볼까 해서 가게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만두를 시켰습니다. 교복에다가 앞치마를 두른 채 만두 한 접시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너 전화 갔지? 네? 맞아. 어떻게 알았어? 벌써 소문 다 났어. 너네 학교에 엄청 예쁜 전학생 왔다고. 뭐? 그게 나야? 몰라서 묻냐? 여자애가 웃으면서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건 예상하지 못했던 거라 깜짝 놀라서 만두만 냅다 입에 우겨 넣고 있었죠. 나는 멀리서 와서 친구가 없어. 너 여기 자주 와? 우리 부모님이 여기 시장에서 일하셔. 와, 진짜? 그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자주 볼 수 있겠네. 어? 친하게? 그렇지? 그렇게 연예인만큼 예쁜 여자애하고 저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죠. 원래 평일엔 두어 번 정도만 부모님 가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애가 친구하자고 하고부터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는 척을 하고 만두가게에 얼굴 도장을 찍었죠. 그러면서 저희는 점점 친해지게 되었고 같이 아이스크림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땅콩 과자도 사 먹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자애는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하고 둘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자애가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했다고 했습니다. 기관지도 좀 안 좋고 허약 체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내려온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팍팍하고 공기도 안 좋고 사람 많은 서울보다 낫지 않을까 해서 여자의 어머니의 고향으로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여자애는 겨울이면 감기를 달고 살 정도로 몸이 비실비실했습니다. 먹는 것도 많이 못 먹고 그래서인지 깡말라가지고 뼈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괜히 더 챙겨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남자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졸업식 날에 여자애 찾아가서 고백해버렸습니다. 실은 처음에 왕만두 사 먹었던 그날부터 고백하고 싶었는데 마음 꾹꾹 누르고 참고 참다가 성인 돼서 고백한 거였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꽃집에 가서 꽃까지 사서 여자애의 어머니가 다 보고 있는 만두가게에서 고백을 했고 여자애는 밝게 웃으면서 좋다고 했습니다. 내 청춘, 이 여자애한테 다 불사질러야겠다 생각했던 날이었죠. 졸업하고 저는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에 물건 가져다주는 그릇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많이 친했거든요. 동네뿐이라 가끔씩 술도 한잔 하시고 형님 동생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장님한테 준남이 저 새끼 커서 뭐 달라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사장님이 할 거 없으면 회사 들어오라고 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덕분에 저는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하게 되었죠. 작은 회사라서 돈은 많이 벌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때 졸업하고서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회사에 갔던 애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더랬죠. 그렇게 1년 일하고 군대로 갔습니다. 여자친구랑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던 입된 날이 아직도 눈에 훤하네요. 저희 부모님 쫓아서 저 입대하는 것까지 다 보러 오고 와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너무 고맙고 너무 군대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다 채우고 전역을 했고 저는 다시 전에 일했던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허도 땄겠다. 영업직 하면서 운전만 엄청 했습니다. 덕분에 운전 실력이 친구들 중에 제일 좋았죠. 그렇게 또 2년을 하고 여자친구랑 결혼을 했습니다. 어차피 집안끼리도 다 아는 사이고 저도 회사에서 돈 벌면서 밥벌이는 하니까 미룰 거 없이 일찍이 결혼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부모님하고 장모님한테 무지하게 졸랐거든요. 결혼하고 싶다고. 잘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아내랑 27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27살이면 다들 결혼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내 주변에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친구들이 몇 있었습니다. 일찍이 알고 있었지만 제 아내가 애들을 그렇게나 좋아합니다. 연애할 적에도 시장에서 조그마한 애들을 보면 아주 사족을 못 쓰고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만드신 만두를 동네 꼬마들한테 다 퍼다 줄 정도로 애들을 예뻐했죠. 그런 사람이 친구들이 아이를 낳았다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좋았겠습니까? 3, 7일만 지나면 쪼르르 그 집에 가서 아기를 보고 오고는 하루 종일 아기가 얼마나 작은지, 어떻게 움직이던지, 얼마나 예쁘던지, 구수한 냄새가 어찌나 좋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같이 제 친구네 집들이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 막 돌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내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애만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아내가 여전히 눈을 반짝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빨리 아기가 생기면 좋겠다. 그치? 당신 닮은 예쁜 딸이면 더 좋고. 난 딸, 아들 다 상관없어. 그냥 애들은 다 좋아. 애들이 왜 좋아? 귀엽잖아.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가 나 8살 때 집에 불나서 돌아가셨잖아. 나랑 어머니 구해주고. 그때 집에 있던 내 어릴 때 사진들이 다 타버렸거든. 그래서 아버지 사진도 겨우 한 장 남아있고. 그것 때문인가 어린애들이 신기해. 그 어린 모습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또 신기해. 그래서 더 예뻐해주고 싶고 더 보고 싶고 그렇더라. 그렇구나. 우리도 금방 아이가 생길 거야. 걱정 마. 응. 솔직히 아이가 금방 생길 줄 알았습니다. 저만 해도 어머니가 22살 때 낳으시고 바로 제 동생을 낳으셨고 어머니는 사남매, 아버지는 무려 6남매셨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아이야 금방 생기는 것이니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 궁리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어도 임신 소식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의 직원이 다 남자였는데 사장님 빼고 총 10명 정도가 되었었거든요. 제가 제일 막내였고 다들 형이었는데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그 중에서 31살 형이 저랑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아이가 안 생기니까 답답해서 형이랑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형도 아이가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3개월 정도 일찍 결혼을 했으니까 벌써 9개월째 아이 소식이 없는 건데 형수님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형수님도 형하고 같은 31살이었는데 그땐 30 중반만 되어도 노산이다 뭐다 할 때라서 그런지 어른들 눈치도 상당했나 보더라고요. 형수가 원래 직장을 다녔었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몸에 무리도 안 주려고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보약까지 챙겨 먹으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형수네 집안에서 부적까지 써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가지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형도 저도 그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기다린다는 게 정말 피를 말리는 일이더라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는 찾아오지 않았고 저희는 급기야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가보니까 여기도 저기도 다 임산부들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처럼 힘들게 생긴 아기일까? 하는 마음으로 정말 붙잡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비싸고 뭐고 생각할 것도 없이
아내와 저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 아내의 자궁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자궁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 50대 자궁 정도예요. 하루라도 빨리 임신을 하셔야 해요. 아내 나이가 몇인데 50대의 자궁이라니요. 아내는 한참 동안이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궁에 좋다는 영양제며 음식이며 엄청 챙겨 먹기 시작했죠. 그맘때에 같이 일하던 형들 중 이혼이었던 형 3명이 줄줄이 결혼을 하는 경사가 났습니다. 한 명은 저보다 1살 많았는데 7살 때부터 알던 소꿉친구하고 투닥투닥 지내다가 결혼하게 되었고요. 또 한 명은 그때 32인가 그랬는데 사장님 소개로 소개팅한 여자분하고 잘 돼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 한 명은 꽉 찬 30대의 나이에 5년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결혼 시기가 다 비슷했고 거의 1달 차이로 식을 올리게 되었죠. 그전에도 많이 친하고 잘 어울렸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더 공감대가 많아서 그런지 더 끈끈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또 결혼한 시기들도 비슷비슷하니까 고민들도 비슷하고 생활 패턴도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것도 비슷했죠. 누구는 나이 때문에, 누구는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빨리 원해서, 누구는 아이를 좋아해서, 이유는 제각각이었지만 아이를 원한다는 그 마음 하나만큼은 다들 진심이었습니다. 저희가 만날 아기 얘기하고 병원 다녀온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신경이 많이 쓰였나 봐요. 사장님 자녀분이 4명이거든요. 그것도 나이 터울도 적게 딸 셋에 아들 하나인 집이었습니다. 사장님, 대체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뭐 챙겨 드신 거라도 있으세요? 사장님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냥 아내한테 잘하기나 하라고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도 그러니까 하루는 박스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거 흑염소야. 남자한테 좋다더라. 여기 둘 테니까 매일 한 포씩들 챙겨 먹어. 그 비싼 흑염소를 저희 모두 먹으라고 사다 주신 거였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저희 회사 식구들 모두가 이렇게나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는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청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에어컨이 있을 리 만무하고 선풍기 2대가 전부라서 부채로 부채질해가며 셔츠도 벗고 다들 민소매만 입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더라고요. 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왔나 하고 책상 너머를 쳐다봤는데 문만 열리고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뭐지 싶어서 일어나서 보니까 책상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한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너는 누구니? 누구 만나러 왔어? 아니요. 까무잡잡해서는 얼굴도 동그랗고 짧은 머리카락이 참 숱도 많은 까만 콩처럼 귀여운 남자아이였습니다. 목소리는 또 얼마나 귀엽고 당차던지 보고 있자니 자연스레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하러 왔어? 혹시 구두 좀 닦아드려도 될까요? 뭐 구두? 우리 구두? 네, 제가 특별히 반값으로 깎아드릴게요. 허, 까만 콩 같은 게 너무 야무지게 말해서 다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야 하나 어쩌나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구두를 가져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구두 한번 닦아야 했는데 잘 됐네. 자, 아저씨 구두 좀 부탁하마. 사장님의 말에 저도 제 구두를 한번 봤습니다. 전날 비가 와서 그런지 꼬질꼬질해져 있더라고요. 저도 구두를 아이한테 내밀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 둘 구두를 가져와서 아이한테 줬죠. 그렇게 10켤레의 구두를 모으게 된 아이는 해맑게 웃으면서 깨끗하게 닦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귀여운 애가 다 있구나 하면서 다시 일에 집중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다가왔고 다들 구두 없이 슬리퍼를 신고 있어서 점심은 짜장면을 사무실로 시켜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짜장면을 먹고 거의 다 먹어갈 때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실 문이 열렸고 얼굴에 구두약을 묻힌 꼬마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요. 구두 다 닦았어요. 작은 손으로 구두 가방에 있는 구두를 하나씩 꺼냈는데 아니, 얘가 무슨 재주인지 구두가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영업하면서 구두 닦을 일이 종종 있어서 여기저기 많이 맡겨봤지만 그렇게 삐까뻔쩍한 구두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다들 아이가 가져온 구두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라도 주고 싶어서 짜장면 시키고 서비스로 온 군만두를 쥐어줬습니다. 자, 이거 먹고 가. 우와, 만두다. 이거 가져가서 먹어도 돼요? 그럼 너 편한 대로 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아이는 앞니 없는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고 떠났습니다. 저희끼리 농담으로 애가 영업을 참 잘한다고 나중에 회사에 영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었죠. 그 귀여운 꼬마 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구두 가방을 들고 당차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아이한테 구두를 넘겨주었죠. 그 덕에 그날은 꼭 짜장면을 시켜 먹는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별게 다 배달이 되던데 예전엔 배달 음식 하면 무조건 짜장면이었거든요. 서비스로 받는 만두는 꼭 남겨놓고 아이가 오면 주고는 했습니다. 거의 뭐 그 꼬마랑 저희랑 거래처 정도가 된 것이죠. 한 번은 아이가 구두를 너무 잘 닦아오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구두 다 네가 닦는 거니? 어떻게 이렇게 잘 닦아? 어디서 배운 거야? 저는 조금만 닦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많이 닦아요. 할아버지가 구두 엄청 잘 닦아요. 알고 보니 아이의 할아버지가 구두를 닦아주시는 거더라고요. 아이가 구두를 모아오면 할아버지가 구두방에서 그 구두를 받아서 닦아주시는 거였습니다. 아이는 저희 사무실뿐만 아니라 이 동네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구두를 모아서 할아버지한테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참 똘똘하고 야무지고 또 기특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그 아이한테 마음이 가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사람들 모두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주말에 같이 장볼 때 괜히 과자도 한번 쳐다보게 되고 초콜릿 하나 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초콜릿이나 과자였는데도 아이한테 주면 아이가 눈을 엄청 크게 뜨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와,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길 가다가 애들 티셔츠 같은 거 보이면 한 벌 사서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랬더랬죠. 다른 직원들도 아이한테 연필 세트도 주고 필통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저희 회사에서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동료와 둘이 외근을 나가던 길이었습니다. 큰 돈이 걸려있는 중요한 거래처였고 그쪽 사람들이 되게 깐깐하기로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사장님이 무조건 계약서에 도장 찍어오라고 하셨고 동료랑 잔뜩 긴장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구두가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더러운 구두가 마음에 걸려서 얼른 닦고 가자 싶어서 눈에 보이는 구두방에 들어갔습니다. 어? 아저씨가 여기는 웬일이세요? 어? 여기가 너희 할아버지가 하시는 구두방이었구나. 익숙한 검은 콩을 닮은 남자애가 구두방 안에 있었습니다. 구두방은 엄청 좁고 신발로 가득하고 천장이 낮아서 어른은 서 있을 수도 없는 협소한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와 아이의 할아버지가 딱 달라붙어서 앉아 있었죠. 할아버지는 열심히 구두를 닦고 계셨습니다. 동료와 함께 구두를 맡기고 슬리퍼를 빌려 신고 그 옆에 서 있었는데 아이가 구두 가방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잘 되었다 싶어서 아이를 데리고 앞에 있는 빵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리둥절해야 하는 아이에게 먹고 싶은 빵을 골라보라고 했고 아이는 단팥빵 하나를 고르더군요. 너 그거 좋아해? 팥 좋아? 저희 할아버지가 좋아해요. 네가 먹고 싶은 것도 골라봐. 또 골라도 돼요? 그럼 꽈배기 먹어도 돼요? 당연하지. 괜히 아이가 짠한 마음에 단팥빵이랑 꽈배기를 3개씩 사서 주었습니다. 아이는 빵을 들고 신나하면서
쪼르르 다시 구두방에 들어갔고 잠시 뒤에 아이의 할아버지가 저희의 구두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저희가 드렸던 돈을 다시 꺼내시더군요. 빵 사준 게 감사하다며 구두 닦은 값은 안 받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려고 빵을 사준 게 아니었단 말이죠. 저희는 됐다고 하면서 도망치듯이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날 미팅을 잘 끝내고 사무실에 돌아가서 회사 사람들한테 아이와 아이 할아버지를 만난 이야기를 해주었죠. 저희가 그동안 약 3, 4개월 정도 아이한테 구두를 맡기면서 계속 반값에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이와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걸 봤으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 값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당황해 하더라고요. 아저씨들은 매번 군만두도 주고 좋은 거 많이 주셔서 반값에 해드리는 거라면서요. 그런 거 얼마든지 더 해줄 수 있으니 그냥 제값 받으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돈 제값 받아가면서 아주 광이 번쩍번쩍 나게 닦아온다는 약속을 했더랬죠. 할아버지와 어떻게 지냈는지 알게 된 뒤에 아이가 더 기특해 보이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슈퍼마켓에 갔다가 계산하는 곳에 놓인 막대 사탕이 보이더군요. 사탕 보자마자 꼬마 아이가 떠올랐고 2개를 사서 출근을 했습니다. 아이가 오는 날이었고 아이가 왔을 때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사탕을 내밀었죠. 막대 사탕을 많이 못 먹어본 건지 잘 까지도 못하고 낑낑대길래 대신 까주었습니다. 사탕을 한 입 넣자마자 눈이 동그래지더니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너무 궁금해서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구두를 모으는 거야? 그래야 할아버지한테 구두를 많이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요. 할아버지한테 왜 구두를 많이 가져다 드려야 하는데? 당연히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면 좋겠어서 그러는 거죠. 돈? 왜? 할아버지가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 제 말에 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부자요? 아니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는데요. 그래? 그럼 왜? 저희 할머니가 편찮으시거든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병원비가 되게 비싸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제가 구두를 모으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아이의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동료들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아이한테 좀 더 자세히 물어보니까 아이는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할아버지와 둘이 구두 닦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죠. 아이는 매일 구두 닦는 일이 끝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옆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서 잠들고 할아버지는 작은 간이 침대에서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할머니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 병원이 아닌 집에서 자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순수하게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괜히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어린애가 뭘 안다고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진짜 하늘이 무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연을 알게 된 뒤로 저희 회사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아이를 더 각별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도 아이의 사연을 알게 된 뒤로 아이가 오는 날엔 짜장면을 한 그릇 더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구두를 가지고 오면 짜장면과 군만두를 지어주고 가져가서 할아버지랑 먹으라고 했죠. 어떤 직원은 집에 있던 구두를 다 가져와서 아이한테 구두 닦는 걸 부탁하기도 했고, 또 어떤 직원은 아이 운동화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아이한테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서 책도 사주고 겨울에 장갑도 사주고 그랬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와의 인연을 유지했습니다. 점점 커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도 나름 재미있었고, 아이의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보람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을 보낸 뒤 저희 회사에 조금 신기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결혼한 지 거의 2년이 되어가고 있었고, 저와 친했던 형은 저보다 조금 더 되었었고, 나머지 신혼인 형들도 3명이 있었잖아요. 이 남자들이 하나둘씩 아이가 생기게 되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결혼한 지 가장 얼마 안 된 형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형이 갑자기 전화를 한 통 받더라고요. 일 전화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뭐? 당신 진짜야? 진짜? 정말이야?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진짜 사랑해. 사무실이 떠나가라 외치는 바람에 직원들이 다 형을 쳐다봤죠. 사장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글쎄 형수님이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벌써 임신 5개월이라고. 형수님이 혼자 산부인과 가서 심장 소리도 듣고 초음파 사진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형이 얼마나 기뻤는지 붉어진 눈의 눈물을 옷소매로 훔쳤습니다. 그 모습 보는데 괜히 부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사스러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을 즐기고 있는 형 중 한 명이 어느 날 점심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오늘 점심 제가 내겠습니다. 네? 저희 점심 전부 다요? 왜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저 아빠 됐습니다. 와이프 임신했어요. 저 아빠입니다, 이제. 다른 형이 아이가 생긴 지 고작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날 생선 가게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생선을 종류별로 다 시켜주는 바람에 입에서 하루 종일 비린내가 났습니다. 또 저희 얘기를 들은 생선 가게 사장님이 알탕을 서비스로 주셔가지고 다들 소주 한잔 하고 싶은 거 엄청 참았네요. 형들이 엄청 부러웠습니다. 형들의 표정이 정말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아내한테 얘기하고 아차 싶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형들과 반대로 엄청 어두워졌죠. 그런데 회사의 경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결혼했던 형 있잖아요. 아이가 안 생겨서 저랑 같이 고민 많이 하던 바로 그 형이요. 어느 날 저희가 거래처에서 큰 거래를 따와서 오랜만에 회식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자주 가던 냉동 삼겹살집에서 정신없이 고기를 먹고 있는데 술을 좀 먹은 형이 입을 열더라고요. 사실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좀 늦게 말해야 하나 고민했는데요. 형이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형이 회사를 그만두려나 했습니다. 그만큼 진지한 표정이었거든요. 형은 한참 뜸을 들이다가 소주 한 잔을 냉큼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곤 제 눈치를 한번 쓱 보고 결심한 듯 주먹을 꽉 쥐었죠. 나를 한 대 치려는 건가? 이 형이 왜 이러나 싶었어요. 그런데 형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젓가락을 떨어뜨리실 정도로 뜻밖이었죠. 저, 저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어제 반찬한 거 아내랑 같이 산부인과 갔다 오려고 그런 거였어요. 여기. 형은 수줍게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당황스러워서 넋놓고 초음파 사진을 봤습니다. 다들 멍한 표정으로 형 얼굴 쳐다보다가 이내 정신 차리고 박수를 쳐주었죠. 형이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그 누구보다 저희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몸에 좋다는 거 다 챙겨 먹고 담배도 끊고 심지어는 술도 거의 안 먹던 형이었습니다. 너무 경사스러운 일이었고 형을 축하했지만 속이 쓰린 건 사실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초음파 사진을 얼마나 쳐다봤는지 모릅니다. 무슨 콩같이 생긴 게 아기라고 하는데 그저 신기하기만 하더군요. 회식하다가 좀 답답해서 바람 쐬러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날 임신 사실을 알린 형이 쫓아서 나왔죠. 왜? 술 많이 먹었어? 아니요, 그냥 좀 답답해서요. 형, 진짜 축하해요.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왜 말 안 하려고 하셨어요? 그게 실은 네가 많이 속상해할까 봐 그랬지. 제 생각을 해준 형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했습니다. 제 표정이 썩 좋지 않은 걸 눈치챈 형이
어색하게 제 등을 토닥여 주었죠. 다들 아이가 생기고 있잖아. 다음은 네 차례야, 분명히. 형이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구두 닦기 꼬마가 찾아왔습니다.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아이의 부모님은 어디 계시는지 말이에요. 얘기만 들어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랑만 사는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이 많이 바쁘신가? 아님 따로 떨어져 사는 건가?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계속 궁금했지만 물어보는 게 아이한테 상처일까 싶어서 안 물어보고 있었죠. 그날따라 아이 기분이 좋아 보이기도 했고 과자 하나를 먹고 나간다고 하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같이 안 살아? 어디 계셔? 몰라요. 응? 몰라? 왜? 그냥 사라졌대요. 저 버리고요. 뭐? 진짜야? 네, 할머니가 그랬어요. 아빠는 진작에 제가 생기자마자 도망갔고, 엄마는 저 낳고 도망갔대요. 한 번도 저를 찾아온 적도 없고, 저는 엄마 아빠 얼굴도 몰라요. 아니, 이렇게 예쁜 애를. 미안하다. 아저씨가 그런 사연일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아이는 씩 웃었습니다. 그리곤 과자를 얼른 먹고 사무실을 나갔죠. 저렇게 예쁜 아이를 버리다니. 진짜 세상에 파렴치한 인간들이 많구나 생각했습니다. 또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회사에 저보다 결혼을 늦게 한 형들이 셋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둘이 먼저 아이 아빠가 되었고, 저보다 먼저 결혼한 형까지 아이가 생겼고요. 이제 애가 없는 사람은 대리형 한 명과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리형님이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7살 때부터 알고 지낸 소꿉친구였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지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다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안 생겨서 그 형도 꽤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실에 간식으로 빵 돌리면서 조심스럽게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하더군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 건 말 안 해도 알고 있어서 뭔가 착잡하기도 하고 어색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회사에서 기혼자 중에 유일하게 아이가 생기지 않은 사람이 바로 저였죠. 차마 아내한테는 말을 못하겠더군요. 아내가 얼마나 슬퍼할지 눈에 훤했으니까요. 언젠가 생기겠지 하기엔 너무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오죽하면 용하다는 무당까지 찾아갔었다니까요. 비싼 부적까지 써보고 장모님이 어디서 아이 7을 낳은 지인의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고 아이가 들어선다는 보약을 먹어보기도 하고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소식이 없는 거라면 포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몸도 좋지 않은데 괜히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엄마가 튼튼해야 아이가 들어선다는 말을 들은 아내는 허약한 체질을 좀 바꿔보고자 노력하면서 10kg 이상 몸무게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보약도 먹고 밥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몸무게가 늘면서 아내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에 속상해하기도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여보, 나 당신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 우리 그냥 아이 없이 살자. 응?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당연하지. 난 당신만 있으면 돼. 하지만 저희는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며 망가지는 모습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미련이 남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중 어느 날 퇴근을 하다가 아내가 좋아하는 빵을 좀 사려고 빵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 빵집이 구두 닦기 아이가 있는 구두방 바로 앞에 있는 빵집이었습니다. 아이 생각이 난 저는 빵을 좀 더 사서 구두방에 갔습니다. 혼자 있던 아이가 저를 반기며 해맑게 웃어주었습니다. 추우니까 안에 들어오라고 하길래 작은 구두방 안에 몸을 웅크리고 들어가서 앉았죠.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니? 구두 가져다 주러 가셨어요. 밤엔 위험하다고 저보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셔서요. 그래, 겨울이라 해가 빨리 지니까 위험해. 아저씨는 무슨 일이세요? 구두 닦으려고요?
저 내일 아저씨네 회사에 가는 날인데. 아, 아니. 구두 말고 이 빵 좀 주려고. 우와, 엄청 많이 사셨네요. 매번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래. 무슨 빵이 있나 뒤적이며 빵의 고소한 냄새까지 맡아보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 예뻐서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쳐다보는 제 눈이 좀 슬퍼 보였나 봅니다. 아이가 제게 묻더군요. 아저씨, 무슨 슬픈 일 있으시죠? 내가? 아니, 그래 보이니? 네, 엄청 슬퍼 보여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누구한테든 제 이야기를 좀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는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형님들이 와서 괜히 요즘은 어떠냐? 너도 금방 생길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노력하면 다 되더라. 이런 말들을 해주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형들은 분명 지금 엄청 행복한 상태일 텐데 제가 괜히 징징거리면 다 불편하게 만들 것 같았거든요. 형들이 기쁜 마음을 마음껏 누렸으면 해서 그냥 입 꾹 닫고 있었죠. 속은 썩어가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요. 실은 아저씨는 아이가 정말 갖고 싶거든.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야. 그래요? 그거 진짜 큰 고민이겠네요. 노력한다고 하는데 잘 되지를 않네. 아저씨, 우리 할머니가 그랬는데요. 아기는 깜짝 선물이랬어요. 그런데 선물은 매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특별하지 않잖아요. 기대도 안 하고 평범한 어느 날에 예고 없이 찾아와야 깜짝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한테도 분명 깜짝 선물이 갈 거예요. 아저씨는 엄청 착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분명 그럴 거예요. 깜짝 선물이라니. 그 표현이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도 꼭 그 깜짝 선물이라는 게 찾아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하루였습니다. 또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제일 먼저 임신 소식을 전했던 형이 회사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다른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새벽에 형수님이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나 흘렀나 싶고 괜히 제가 막 긴장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창 일하고 있는 오전 11시쯤에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병원에 있다던 형이었습니다. 아들 아빠가 되었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엉엉 우는데 다들 사무실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형의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괜히 저도 벅차더군요. 하루 종일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근할 시간에 항상 아내가 저녁 식사를 차려놓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집에 갔는데 집에서 음식 냄새도 안 나고 주방의 식탁 위도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제 부름에 아내가 방에서 나오더군요. 그런데 외출복 차림이었습니다. 어디 가? 아니면 다녀오는 거야? 둘 다 맞아. 그래? 어디 다녀왔는데? 그리고 이 시간에 어디 가? 여보, 우리 오늘 외식하자. 아주 끝내주게 멋진 곳에서 제일로 맛있는 거 먹자. 그래. 그런데 갑자기 왜? 오늘 무슨 날인가? 응, 무슨 날이지. 아내 생일도 아니고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도무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더욱 이상했던 건 아내가 엄청 신나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외출복도 그냥 외출복이 아니라 오랜만에 치마를 입었더라고요. 안방에 가서 가방을 내려놓는데 아내가 갑자기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나 오늘 병원 다녀왔어. 병원? 무슨 병원? 어? 설마. 나 임신했대. 임신 7주래. 우리 아이가 생겼다고. 진짜 아무 말도 안 나오고 눈물만 나왔습니다. 아내랑 껴안고 정말 한참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에 얹혀있던 게 다 눈물로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기쁜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생했다고,
아내한테 몇 번을 말했는지 모릅니다. 제게도 기적이, 깜짝 선물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 출근하자마자 직원들한테 이 소식을 알렸고, 사장님이 우리 회사에 삼신할머니가 계신다면서 끝나고 갈비를 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아기가 생긴 형님들도 엄청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축하받고 있는데 어쩐 일로 아침부터 구두 닦기 꼬마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꼬마 볼은 발그레했고 어쩐지 신난 표정이었습니다. 모여있는 저희한테 냅다 달려오더니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리곤 이렇게 말했죠. 저희 할머니 내일 퇴원하신대요. 이제 괜찮대요. 겹경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사장님이 붉어진 눈시울을 정리하면서 일 일찍 마치고 꼬마랑 꼬마의 할아버지까지 모셔서 같이 갈비를 먹으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희는 정말 꼬마와 꼬마 할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회식을 했습니다. 꼬마는 제 옆에 앉아서 아주 맛있게 갈비를 뜯었습니다. 고마워. 네 덕분에 깜짝 선물을 받게 된 것 같아. 축하해요, 아저씨. 그날 이후 꼬마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구두를 모으러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꼬마의 할아버지가 하시는 구두방에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아이의 엄마가 찾아왔고 아이는 학교를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못 보는 건 아쉬웠지만 아이에게도 깜짝 선물이 찾아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 그 꼬마아이가 삼신 할머니를 모셔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5명이 2달에 걸쳐서 아이가 생긴다는 게 말도 안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 꼬마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보고 삼신 할머니가 찾아오셨던 거 아닐까 합니다. 그 이후 모두 아빠가 된 저희들은 더 열심히 일을 했고 회사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줄곧 직원 10명이었다가 4, 50명 직원이 모이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쭉 채우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그렇게 고생하며 얻은 저의 선물인 저의 딸은 아주 건강하고 야무지게 잘 커주었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만 주고 키우면서 대학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했는데 마음이 요상하네요. 야무진 제 딸 결혼하고서도 잘 살겠죠? 그리고 그 구두 닦기 아이가 보고 싶네요. 혹시라도 이 사연을 듣는다면 항상 행복하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남은 생은 우리 예쁜 아내랑 지지고 볶으면서 잘 살아보렵니다. 모두 원하시는 일 다 이루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